오늘은 CS의 협력 스크립트와 지식 구축, 그리고 생산적 실패, 마지막으로 AI 보조 협력까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할 것인지, 그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패를 학습의 자원으로 전환하며 여기에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가지 협력학습 생태계로 보시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 개념을 그냥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어보려는 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 개념의 범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CSC의 협력 스크립트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고 서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설계 틀입니다. 스카다 마니아의 지식 구축은 개별 학습자의 이해를 넘어서 공동 담론을 통해 집단이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지요. 가풀의 생산적 실패는 초기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학습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도록 허용하고 그 실패 경험이 나중에 깊은 이해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AI 보조 협력은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이 피어 피드백, 아이디어 확장, 조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지원하는 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두 가지 질문으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접근들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이 협력학습 설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때로는 긴장 관계를 이루는가입니다. 오늘 발표는 구체적인 플랫폼 사용법보다는 이 두 질문을 통해 이론과 설계 원리를 함께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중 첫 번째 축인 CSC의 협력, 스크립트 자체를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보겠습니다. 협력학습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모둠으로만 묶어놓으면 실제 수업에서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요. 몇 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따라가거나 겉도는 이야기만 오가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구조 없는 협력의 전형적인 문제점입니다. CSC의, 즉 컴퓨터 지원 협력 학습의 핵심 가치는 이런 임의적인 상호작용을 의도된 교육 과정으로 바꾸고 구조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스크립트가 등장하지요. 협력 스크립트는 답 학습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어떤 순서와 단계로 활동을 진행할지, 그리고 질문, 설명, 반박처럼 어떤 유형의 발화를 기대하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틀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도구가 결합하면 단계별 시간 관리나 자료 공유, 피드백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상호작용의 질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협력 스크립트는 단순한 활동 지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하나의 엔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는 협력 스크립트의 필요성을 큰 틀에서 보셨다면 이제는 그 안을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스크립트는 실제 수업에서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형식만 남을까요? 그 차이는 구성 요소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역할 구조화입니다. 단순히 조장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요약자, 비판자, 질문자, 연결자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명시하고 각 역할이 어떤 발화를 언제 해야 하는지까지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둘째는 상호작용 단계의 구조화입니다. 개별 탐색 단계에서 먼저 자료를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 공유, 이어서 논의와 비판, 마지막으로 통합과 합의 같은 단계로 흐름을 나누어 주면 토론이 목적 없이 맴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발화 템플릿과 문장 틀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이다. 와 같이 설명, 반박, 정교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문장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모든 요소 위에는 규칙과 제압 조건이 덧붙여집니다. 발언 순서나 시간, 참여 비율을 조정하고 특정 자료를 반드시 근거로 삼도록 요구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식 구축을 지향하는 대화로 유도합니다. 결국 잘 만든 협력 스크립트의 핵심 기능은 소수만 말하는 판중을 줄이고 다수의 학생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협력 스크립트가 상호작용의 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틀 안에서 무엇을 향해 움직일 것인가, 즉 지식구축 관점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스카다 마니아가 말하는 지식구축의 핵심은 개개인의 이해를 조금씩 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표를 둔다는 점입니다. 학급이나 팀을 하나의 지식 공동체로 보고 각자가 떠올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아이디어를 서로 정교화하고 개선하면서 점점 더 나은 설명과 개념을 만들어가는 순환 구조를 상정해요. 여기서 학습자는 더 이상 지식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공동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창출자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목적도 누가 맞았는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한 설명을 찾아내고 그것을 문제화하고 다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업이 교사와 교재에서 정답이 전달되는 일방향 흐름이라면 지식구축은 이 흐름을 다방향 순환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CSCL 환경은 이런 아이디어의 공유와 추적, 개선의 과정을 기록하고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구축은 실제 설계 원리로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구축 관점을 실제 수업 안에 구현하려면 어떤 원리들이 구체적인 구조로 내려와야 할까요? 여기서 다시 협력 스크립트와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선 수업의 초점을 개별 정답이 아니라 아이디어 자체에 둡니다. 누구의 답이 맞았는지를 따지기보다 공유된 아이디어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함께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 나온 생각을 끝내지 않고 계속 수정하고 확장해가는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선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협력 스크립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할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비판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단계로 설계해주고 발화 템플릿을 통해 어떤 점은 좋지만 이 부분은처럼 개선을 향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동체 책임성입니다. 내 점수보다 우리 이해 수준을 높이는 책임을 함께 진다는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개적인 지식 공간, 예를 들어 공동문서나 게시판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축적하고 누구나 거기에 연결, 수정,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질 때 지식 구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디지털 협력 수업 안에서 매시간 관찰 가능한 실천이 됩니다. 지식 구축이 아이디어를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그 과정의 앞단, 즉 초기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에서 가프가 말하는 생산적 실패 개념이 들어옵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보통 교사가 개념을 먼저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통해 적용을 연습하게 하지요. 효율성과 속도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여러 전략을 비교해보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생산적 실패 접근은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집습니다. 아직 개념을 충분히 배우기 전에 다소 어려운 도전적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류와 막힘을 경험하도록 설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시도와 아이디어를 나중에 개념 설명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문제를 열어두고 각 시도와 오류를 서로 공유하며 왜 잘 안 되었는지를 함께 반성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협력학습 맥락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을 비교하고 조합하는 과정이 집단의 지식 자원이 되지요. 이렇게 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해 줄 때 이후에 배우는 공식적인 개념이 훨씬 깊고 오래가는 이해로 연결됩니다. 그럼 생산적 실패를 실제 수업 흐름 안에 넣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도전적 과제 설계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을 필요로 하되 완전히 손을 놓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 복잡한 문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수준이 좋습니다. 둘째, 개별 또는 집단 탐색 단계입니다. 이때는 교사가 바로 개입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시행착오와 오류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해요. 셋째는 아이디어 공유와 비교입니다. 각 조의 풀이와 전략을 공개하고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한계를 사회적으로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협력 스크립트가 개입해 왜 이렇게 했는가, 다른 방법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와 같은 발화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교사가 공식 개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정리된 개념을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보고 초기에 겪었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메타인지적으로 성찰하도록 하면 생산적 실패 수업의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방금은 생산적 실패 수업의 이상적인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CSCL 맥락에서, 즉 구조화된 협력 스크립트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한 단계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실패 경험 자체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누가 질문이나 비판을 담당하는지 역할과 순서를 분명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도한 전략과 그 이유를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탐색과 오류 공유를 위한 규칙을 둡니다. 미완성 아이디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 서로의 다른 시도를 존중하면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협력 규범과 발화틀을 제공합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비교와 대조를 구조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 각 조의 아이디어를 게시하게 하고 유사한 패턴이나 반복되는 오류를 함께 찾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질문, 비교, 분류 같은 발화 유형을 스크립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개념을 명료화하면서 학생들이 겪었던 실패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히 짚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화된 협력이 실패를 우연한 좌절이 아니라 학습 자원으로 바꾸어주고 정답 압박에서 오는 정서적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면 생산적 실패와 지식 구축이 사실은 서로 다른 이론이 아니라 한 흐름의 앞과 뒤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 두 접근을 하나의 공통 구조로 엮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실패 측면에서는 학습 초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 시도가 폭발하듯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는 당연히 오류도 많고 막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공간에 축적되면서 집단이 가진 아이디어 풀을 넓혀주지요.
그 다음 지식 구축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어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정교화하고 더 나은 설명으로 재구성해 갑니다. 즉, 처음에 자유로운 생성과 실패가 이후에 개선과 이론화 과정으로 고동치듯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과정이 끊어진 단계가 아니라 계속 왕복하며 순환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또 다른 한계와 실패가 드러나고 그것이 다시 다음 사이클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업을 설계하실 때는 자유 탐색과 실패를 충분히 허용하는 흐름 위에 개선과 정교화를 도와주는 협력 스크립트를 얹어주어야 학생들이 좌절감 대신 소속감과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생성과 개선의 순환 구조 속에 인공지능을 어떤 방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교사가 아니라 협력학습의 조력자이자 촉진자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AI는 먼저 데이터 처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말했는지, 어떤 유형의 발화를 했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지와 같은 상호작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이나 조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토론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CSC의 맨날에서 보면 AI 에이전트가 협력 스크립트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느 팀은 특정 역할이 비어 있다거나 어떤 단계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지요. 참여가 적은 학생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벼운 발화 템플릿을 제시해서 말문을 트이게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AI가 내놓는 제안이 오류나 편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와 교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AI의 개입을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까지 교육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력 스크립트와 AI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역할과 단계, 발화 유형을 사람이 설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 AI 코어가 붙으면서 어떤 정교한 지원이 가능한지입니다. 첫째, 스크립트 인식 기능입니다. AI가 현재 모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 중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단계의 목표에 맞는 질문이나 피드백, 알림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아이디어 제안 단계인데 곧바로 결론으로 가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을 먼저 열어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지요. 둘째, 역할 수행 지원입니다. 각 역할에게 필요한 발화 예시나 체크리스트를 개별 화면으로 제공해주고 특정 학생의 발언이 적으면 해당 학생 역할에 맞는 짧은 질문 문장을 제안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작용의 품질 모니터링입니다. 대화 내용을 분석해 설명, 비판, 정교화 같은 발화가 충분히 오가는지 살펴보고 표면적인 동의만 반복될 때는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자체를 조정하고 개인화하는 역할입니다. 모둠의 반응에 따라 단계 길이나 난이도, AI 지원의 강도를 동적으로 조절해서 어떤 조에는 더 많은 힌트를, 다른 조에는 더 개방적인 탐색 시간을 주는 식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설계 원리 위에서 각 집단에 맞춘 협력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은 AI가 협력 스크립트 실행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지식 구축이라는 더 큰 시간축 속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식 구축 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했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교사 혼자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AI는 아이디어를 추적하고 시각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개념과 관련된 글들이 어떤 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어느 아이디어가 다른 글에 많이 참조되었는지를 분석해서 기여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글을 읽으면서 모호한 부분이나 논리적 빈틈을 감지하고 여기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주장과 이전 논의의 어떤 부분이 연결되나요? 같은 질문을 제안함으로써 아이디어 개선을 돕는 피드백 제공자 역할도 할 수 있지요. 공동체 관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토론 맥락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학생의 생각이 아직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어 소외된 아이디어를 다시 끌어와 통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여전히 학습자와 공동체여야 하며 AI는 어디까지나 추적과 질문, 시각화 수준의 보도자 역할에 머무르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생산적 실패로 돌려서 여기에서도 AI가 어떤 순환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아이디어의 흐름을 추적했다면 이번에는 실패 경험 자체를 다루는 AI 보조학습 루프입니다. 첫 단계는 도전 과제의 생성과 변형입니다. AI가 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이전 시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무 쉽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하지도 않은 문제를 제안하고 시도 결과에 따라 조건을 조금씩 조정해 탐색을 확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 과정에 대한 실시간 지원입니다. 막막함이 너무 커지면 학습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다음에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지, 어떤 전략을 바꿔볼 수 있을지 단계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겠지요. 셋째, 오류 분석과 패턴 식별입니다. 여러 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오개념이나 계산 실수를 자동으로 감지해 교사에게 알려주고 수업 중에 함께 다룰 만한 핵심 오개념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개념 연결과 피드백 루프입니다. 학생들이 겪은 실패 경험을 핵심 개념과 연결해 설명해 주거나 개별 집단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가 바뀌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설계와 지원, 분석, 피드백을 한 바퀴 돌려줄 때 생산적 실패 수업의 설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습 효과는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4개의 요소를 각각 따로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한번 이것들을 하나의 협력학습 시스템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요소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물려 돌아가는지를 정리한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생산적 실패는 경험 설계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초기에 도전적 과제를 배치하고 의도적인 시행착오를 허용함으로써 풍부한 아이디어와 오류가 생성되도록 무대를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협력 스크립트는 구조 제공자입니다. 방금 말한 도전과 실패가 우연히 흩어지지 않도록 단계와 역할, 상호작용 유형을 설계해서 경험을 교육적인 과정으로 조직화해 줍니다. AI 보조 협력은 이 구조 위에 올라가는 디지털 인프라 또는 감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읽고 필요한 지원과 피드백, 통찰을 제공하지요. 마지막으로 지식 구축은 이 모든 것을 이끄는 내용적 지향점입니다. 목표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내 요소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오늘 다룬 개념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협력학습 시스템 안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실 때 이 네 요소를 어떻게 한 번에 엮어 넣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통합 설계를 위한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어떤 개념은 어디까지 이해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 경험이
어떤 이해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경험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도전과 실패, 탐색의 단계와 이후의 개선과 통합, 정리의 단계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고 어디에서 어떤 협력 스크립트가 들어갈지, 어떤 활동이 지식 구축을 촉진할지를 미리 그려보는 것이지요. 셋째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결과 정답만 보지 않고 아이디어 제안과 수정, 동료에 대한 피드백, 협력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기준을 세워야 학생들도 과정에 진지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AI 지원을 통합합니다. 각 단계에서 AI 도구가 무엇을 도울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는 물러나야 할지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에 따르는 윤리와 프라이버시 이슈를 사전에 검토해 학습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가 통합 설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설계자의 관점에서 통합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학습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경험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전과 안정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산적 실패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려운 도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틀려도 괜찮고 그 실패가 평가가 아니라 학습 자원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합니다. 정서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만 학생들이 진짜 생각을 드러냅니다. 둘째, 역할과 책임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협력 스크립트를 통해 내가 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AI는 무엇을 도와주고, 동료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서 안내해주면 학습자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는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지원입니다. 단순히 활동만 하게 두지 말고 중간중간에 오늘의 목표와 전략, 지금까지의 진전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고 실패 경험을 통해 내 아이디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장치를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AI와 스크립트가 특정 유형의 발언만 선호하거나 일부 학생만 계속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모든 학습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와 발언권이 보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합 시스템 안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서 교사 설계자의 역할이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교사는 AI 리터러시와 윤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AI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을 학생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용인지 원칙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스크립트 디자이너이자 조정자입니다. 수업 전에 협력 스크립트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 중에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알림을 해석해서 지금 이 조회는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어느 단계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할지를 판단하며 스크립트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적 실패 설계자입니다. 어느 지점까지 어떤 강도로 실패를 허용할지, 그리고 그 이후 설명 정교화 단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끌어올릴지를 전체 흐름 안에서 설계하는 책임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구축 촉진자입니다. 좋은 질문과 과제를 통해 아이디어 개선을 유도하고 공동체 지식 공간을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서로 의미 있게 연결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런 다층적인 역할을 자각할 때 네 가지 개념 통합의 교육적 잠재력이 실제 수업 속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개념을 엮어서 하나의 협력학습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을 함께 정리해 왔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연구와 실천 과제가 남아있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통합 모델을 더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협력 스크립트, 지식 구축, 생산적 실패, AI 협력을 하나의 설계 프레임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초등부터 대학, 직무교육까지 서로 다른 교과와 연령대에 어떻게 변형 적용할 수 있는지 변형 모델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 검증과 사례 축적입니다. 단순 성취도뿐 아니라 참여 양상, 정서적 경험, 자기조절 변화까지 포함하는 다각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설계 원리를 점점 더 정교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를 뒷받침할 AI 도구와 플랫폼 개발이 필요합니다. CSC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에이전트와 교사가 쉽게 데이터를 읽고 피드백을 설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윤리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과 책임, 공정성 기준, 교사 연수와 지원 체계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현장 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 실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CSCL 협력 스크립트, 지식 구축, 생산적 실패, 그리고 AI 보조 협력은 서로 떨어진 네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협력 학습 설계를 이루는 네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력 스크립트는 상호작용의 구조를, 지식 구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습의 방향을, 생산적 실패는 어떤 경험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AI는 그 과정을 정교하게 촉진하는 기술적 조력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업을 설계하실 때에는 네 요소를 부분적으로 택일하기보다 어떤 조합과 균형으로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경험, 교사의 역할, 윤리와 책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논의한 통합 관점을 바탕으로 각자의 맥락에 맞는 사례를 만들고 또 서로의 시도를 공유하면서 이 프레임을 함께 다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